감추고 격가지를 가지고 이 사건 전체 본말을 전도시키려는 이런 사안입니다. 지금 법치 파괴고요. 우리는 지금 지난 1월에 추미애 장관이 취임한 뒤로 지난 1년 사이에 지금 법치 파괴, 법무부가 무급부로 전락해가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이 검찰 수사권 지휘라는 것, 특히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 지휘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검사로 하여금 직접 검사 수사에 법무부 장관, 문민 장관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에 제한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벌써 지금 3번째나 하고 있는 셈인데, 요즘에 이겁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라는 것은 약 2조 원 넘는 사모펀드에 왜 공기업들이 그렇게 투자를 하고 그 돈이 어디에 쓰여졌고 또 그걸 이 사기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수만 명의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할 것이고 이 과정에 왜 금융감독이 소홀히 제출됐는지, 환매 사태가 일어나기까지 무엇이 있었는지, 여기 그 한 펀드의 사장은 그 검찰의 출국 금지 직전에 도주를 해서 대통령의 회의 순방 행사장에 얼굴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봉현이라는 그 회장이 말을 바꿨습니다만 그전에는 청와대 수석 등의 이름을 또 거론했습니다. 이 사건이 몸통이 어디 있는지, 왜 그 2조 원가량 되는, 합쳐서 2조 원 넘는 그 사모펀드에, 그렇게 많고 많은 사모펀드에 수많은 공기업들이 투자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왜 여기에 청와대 행정관의 이름이 등장하고 왜 금융감독은 그렇게 소홀했으며 왜 수사 전에 이 중요한 피의자가 도망가는 일이 생깁니까? 이런 과정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주요 정치인들, 이런 인물들이 이 사건이 예사롭지 않은 사건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수사지권을 발동했는데 지금 검찰총장의 경우는 사실 지난 1일부터 팔다리가 다 잘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사 상황도 제대로 보고받을 수 없는 처지고, 사실은 검찰은 추미애 장관의 라인 그리고 친정부 라인으로 다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난데없이 이 모든 책임을 총장에게 물어서 총장을 제책한다? 이건 다 국민들이 웃을 일입니다. 자, 두 분의 기본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근거가 뭡니까? 자, 하나는 5천억짜리 1조 몇천억짜리 합치면 2조가량 됩니다. 그 사모펀드에, 근데 우리 앵커님은 누구 공기업에 몇백억씩 막 투자를 합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요, 여러 공기업들이 투자를 합니다. 여러 공기업들이. 그리고 이 펀드가 설립되고 펀드에 대한 심사 이런 과정에서 보면 또 청와대 행정관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사건이, 이 사건의 당사자 회장, 사장이 이 수사가 진행되는 시기에 직전에 출국을 합니다. 출국하는데 그 사람이 대통령 순방 행사에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의 중요한 당 옛날에 선출직에 출마했던 사람이고 또 청와대와 여권의 실력자와 친분을 과시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 사모펀드가 어떻게 형성되고 이 사모펀드가 돈을 갖다가, 근데 공기업이 투자했다고 하면은 굉장히 신뢰가 높아집니다. 이 펀드에 대해서. 그러면 또 모르는 사람 투자를 하겠죠. 그 피해를 누가 보고 있습니까? 일반 국민이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박성중 대변인 네. 충분히 들으셨죠? 네네. 예. 이 권력형이 나온다면 국민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 그 부분도 이제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겠지만, 야당은 아예 그런 식으로 된 수사 믿을 수 있다고 얘기할까요? 자, 이 보십시오. 지금 제가 다시 박범계 의원이 얼마나 거짓말을 했는지를 제가 지금 말하겠습니다. 내일 이 사안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나옵니다. 예. 자, 이 사건 원래 모든 비리는요, 그 꼬리가 어디서 잡히냐, 내부에서 잡힙니다. 옵티머스 내부에 경영권 분쟁이 있었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있어가지고 이혁진, 김재현 두 사람 간의 분쟁이 있었는데 이혁진이 김재현을 사람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혁진이 이제 수원지검에서 수사가 시작되니까 그 전에 도망을 가요. 도주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내부에서 스스로가 그 고소장을 취하합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지검에서 취하한 게 아니고요, 경찰에서 각하를 합니다. 왜냐하면 고소인 조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이혁진은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런데 그 이혁진이 누구냐 하면은 2010 총선의 민주통합당 후보였고요, 대선 후보 당시에 문재인 후보의 금융정책 특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도망가서 이 사건 수사가 이제 고소인은 취하를 하고 서로 경영권을 싸우다가, 그때는 뭔가 검증과학이 있었겠죠. 싸우다가 아차, 이게 싸울 게 아니다 싶으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권력 내부의 싸움이라든가 어떤 분쟁에서 시작되어서 사실은 외부인들은 잘 모릅니다. 이런 사건이 시작된 것이고요. 지금 내일 이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올 테고 박범계 의원이 그 답변을 끌어내는 과정도 현재 서울지검장 보고 무리하게 막 호통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사건을 과정을 지금 서울지검장 누구 편입니까? 추미애 장관 편이고 진정부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박봉계 의원 주장이 워낙 황당하니까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이렇게 끊었습니다. 만약에 사실이었다면 박봉계 의원 주장에 적극 동조해서 호응했겠죠. 그래서 이 사안은 지금 완전히 손발 다 잘리고 이 수사에서 차단시키고 보고도 제대로 못 받게 한 검찰총장한테 없는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수사에서 배제를 시키고 지금 요거는 좀 제가 예, 나중에 지금 보겠습니다. 원래도 지금 제가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 특검해야 됩니까? 자, 지금 이제 김봉희라는 옥중에 있는 사기 사건의 피의자입니다. 이 사건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 원래 강기정 수석이나 이런 이름이 나온 것은 이 사람이 법정에서 진술을 했어요. 법정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리고 또 이름을 알리라고 했다는 것이 최근에 이제 나왔다고 또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 사기 사건 주요 피의자이면서 책임자이면서 이걸 모면하기 위해서 또 이걸 막기 위해서 지금 한 번은 여권을 동원하고 한 번은 여권을 위협하고 또 어떤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또 야권을 이제 위협하는데 그래서 다 해보자는 겁니다. 다 해보자는 것이고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이래 가지고는 어느 편가르기 되고 또 윤석열 총장만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을 특별히 제가 비호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이 사건은 과정 자체를 지금 보고를 못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총장을 제책한 이유가 이 라임 사건 때문만이 아니고 그리고 검사 접대 이거 보고도 못 받았다는 것이고 이것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미 지난 청문회 윤석열 총장 청문회 과정에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아무 혐의가 없고 정말 이렇게 깨끗할 리가 있느냐고 해서 전부 부인하고 다 덮어주고 칭찬했던 그 대목을 다시 뒤집어 놔가지고 판결에서 아무런 무혐의 나고 무죄 나고 한 사안을 뒤집어 씌워서 마치 그 검찰 윤석열 총장의 가족이 엄청난 비리가 있는데 그 수사를 떼라 그러고 라임에서 지금 김봉현이라는 옥중에 있는 금융사기 사건의 피의자가 했다는 그 편지 하나로 지금 모든 걸 덤태기 씌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려면 좋다. 검사 비리가 있다면 검사 비리도 하자. 지금 특검이라는 것은 검사 스폰서 사건부터 최순실 사건까지 그 검찰의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스러운 것 모든 수사를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특별검사를 통해서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수사 기한도 정해져 있고 또 검찰에서 했던 수사 결과를 받기 때문에 가장 신속 정확하게 공정하게 맞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 여야에 다 의구심 없이. 도망간 이혁진에 대해서는 소환 노력이라도 해봤습니까? 이 중요한 피의자인데 이 지금 속도도 속도지만요.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고 있습니다. 지금 뻔말을 전도시켜서 자, 이 사건의 본질은 국민 5천 명이 2조 1억을 한 사모펀드에 투자를 해서 피해를 본 사건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건입니다. 금융시장을 교란시키고 우리 경제를 교란시킨 사건입니다. 이 배후에 이 펀드에 대한 그 투자 과정, 공기업의 투자 과정, 또 펀드의 비리를 사전 조사할 수 있었는데 이 조사를 금융위가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과정, 그리고 여기에 투자한 또 정치인도 있고 이 과정을 다 살펴보자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벌써 수사가 한창 늦어졌습니다. 늦어졌기 때문에 이 수사를 원점에서 확실히 재수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 비리도 없애야 되는 것. 또 하나는 참으로 참 지금 황당한 것이 이거 내일 검찰총장 내일 국정감사 발표되겠습니다만 자, 지금 윤석열 총장에게 뒤집어 씌운 가족 비리라는 것이 지난 윤석열 총장 청문회 때요. 지금 여당의 실세 의원들께서 전부 10번을 더 봐도 아무 죄도 아니었다. 그 부분 아까 얘기하신 거니까 그렇습니다. 생략하기로 합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뒤집어서 진작 해결이 됐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연관성이 좀 떨어져 보이는데요.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지금 권력형 비리라는 얘기를 하고 예. 지금 공수처와 관련해서 지금 공수처는 이미 사무실도 다 마련돼 있죠. 네네. 그런데도 출범을 못하는 것은 야당이 지금 추천을 안 해줘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여당이 언제까지 기다릴 겁니까? 지금 시한은 아닙니다. 이 공수처 자체는 지금 공수법 자체도 예. 여당이 개정할 만큼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법 자체로 이 공수처가 근데 공수처가 수사를 했는데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법 체계상 재정 신청이라는 것은 수사기관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지난번에 워낙 급하게 공수처를 만들어 보니까 그 자체의 좀 법안에도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그렇다면은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여당이 공수처에 목을 맨다면은 공수처법에 있는 위험 독소 조항, 이른바 게슈타포 조항들은 좀 수정을 하자, 같이 수정을 하자라는 제안을 하면서 자, 법이 있기 때문에 자리를 임명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하신다면은 그렇다면은 법이 벌써 있고 야당이 주장해서 당시 민주당이 주장해서 만든 자리에 근데 특별감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있었으면 청와대 주변의 행정관이 이런 일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진작에. 마찬가지로 이제 이 되풀이되는 이야기인데 이 특검은 이거는
사실은 이 사건을 좀 더 엄정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공수처를 발족시켜서 하기는 너무 늦습니다. 특검들을 하고 공수처 문제는 그 위헌적인 요소들을 다 제거한 뒤에 같이 하자면 공직자 비리 여당 대변인께서는 공수처가 진작 출범했으면 이런 일이 검사도 있고 스폰서 검사도 특검을 했고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공수처를 잘 하자는 됐습니다. 얘기. 잘 돼가지고 공수처 최순실 사건으로 대통령 탄핵까지 하지 관련해서는 않았습니까? 이미 법안이 통과돼 있기 때문에 네. 야당에서도 빨리 추천하고 그래서 출범하는 것이 간 이유가 있겠죠. 뭐 그런 이유가 있고 그랬을 경우에 어떤 정치인이라는 것은 정책 수사에는 예. 자기의 정치적 진로와도 항상 연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혹시 국민의힘에서는 입당한다고 하면 쌍수로 환영합니까? 지금 그건 우리 당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이 스스로 자성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아주 유능한 그 젊은 정치인 한 사람이 민주당의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입니까?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국민의 국회의원 전부